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화장품 중에 같이 쓰면 피부가 망가지는 성분 조합, 반대로 같이 쓰면 효과가 배가 되는 성분 조합,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성분은 순수 비타민C입니다. 미백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 순수 비타민C는 어떤 성분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약산성 세안을 할 경우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토너를 바르지 않고 맨 얼굴에 비타민C를 발라줄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맨 얼굴에 발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 만약 약 알칼리 세안을 하신 경우 토너를 발라 피부를 먼저 약산성화 시켜주세요. 토너가 남아있는 채로 비타민C를 바르면 비타민C가 희석되고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혹여나 토너를 사용하게 된다면 토너가 다 마른 뒤 비타민C를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요,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콜지 등의 보습제입니다. 비타민C를 바르면 피부에 건조함이 느껴질 거예요. 따라서 다음 단계로 보습을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타민C 도포 후 3분 이상 비타민C가 완전히 흡수되기를 기다린 뒤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 번째는요, 비타민 E와 페룰릭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공격하면 1차적으로 비타민 E가 산화되면서 피부를 보호하는데 비타민C가 전자를 전달해 비타민 E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페룰릭산은 비타민 C와 E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비타민 C의 산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단독 사용보다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산의 조합이 최대 8배까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두 성분은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보통 비타민C를 아침에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비타민C가 산화되어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자외선 차단제가 막아줄 수 있어요. 또 비타민C도 자외선에 의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을 때보다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 비타민C와 같이 발랐을 때 상극인, 즉 피부를 망치는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리펩타이드입니다. 구리펩타이드는 4가지 유형의 펩타이드 중 캐리어 펩타이드의 한 종류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펩타이드 화장품 좋아하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비타민C와 엄청 상극이에요. 그냥 원수지간이라고 보면 돼요. 화학적인 내용 다 빼고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순수 비타민C는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산소하고만 만나도 산화가 쉽게 발생해요. 왜 우리 비타민C는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리펩타이드와 비타민C가 만나면 안 그래도 비타민C는 불안정한데 금속 이온인 구리 이온이 비타민C의 산화를 미친 듯한 속도로 촉진시켜요. 한마디로 비타민C를 쓸모없는 수준으로 파괴시키고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성분으로 바꿔버려요. 따라서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에는 이런 금속 이온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성분을 따로 넣어요. 둘 다 사용하고 싶다면 비타민C는 아침에, 구리펩타이드는 저녁에 사용하시기를 추천할게요. 두 번째 상극인 성분은요,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아하, 바하, 파하, 라하 들어보셨죠? 각질 제거 성분은 말 그대로 각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한 성분이에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로 자극이 심하죠. 따라서 같이 발라줄 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한 날에는 비타민C 절대 바르지 마세요. 세 번째 상극인 성분은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지만 굉장히 피부 자극이 심한 성분이에요. 따라서 비타민C와 같이 사용할 시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져 레티노이드 피부염 등 피부가 망가질 수 있어요. 저는 비타민C는 아침에, 레티놀은 저녁에 발라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비타민C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이 바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비타민C의 강한 산이 단백질인 콜라겐을 응고시켜서 콜라겐의 흡수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같이 바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실험실에서 비커에 다량의 비타민C 용액과 콜라겐을 섞으면 콜라겐이 응고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마치 식초에다가 우리 계란을 넣으면 투명했던 흰자가 하얗게 응고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실험적 환경이고 우리가 바르는 건 화장품이잖아요. 게다가 소량만 바르죠. 비타민C를 얼굴에 잘 흡수시킨 뒤 그 위에 콜라겐 화장품을 바른다면 경우에 따라 약간의 밀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에 큰 영향도 없을 것이고 또 제가 나중에 콜라겐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 예정이라 거기서도 말하겠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콜라겐은 애초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차라리 강한 보습 효과 및 피부 장벽 회복의 목적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죠. 그리고 화장품으로 비타민C와 콜라겐을 같이 썼을 때 정말 해로운 영향이 있었다면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 자료가 많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타민C와 콜라겐이 반드시 같이 발라야 하는 최상의 조합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비타민C와 콜라겐을 마치 같이 바르면 안 되는 금기 조합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니 같이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단 비타민C를 3분 이상 완전히 흡수시켜준 뒤 사용하세요. 순수 비타민C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할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과연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즉 세콜지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핵심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합성을 증가시켜요. 따라서 장벽 크림은
힘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공급해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통해 자체적인 세콜지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요,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의 보습 성분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분비를 저하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성분인데요. 이 효과 때문에 약간의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점을 보습 성분을 통해 수분을 채워주니 조합이 참 좋아요. 세 번째 시너지 성분은요, 아연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위에서 언급한 피지 분비 저하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항염 효과도 있어요. 아연 역시 피지 분비를 저하시켜주고 항염, 피부 진정 등의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이 사용 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지성 및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에요. 네 번째 성분은요, 구종 미백 기능성 성분들이에요. 식약처 보시 구종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알파 비사보롤,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능성 성분들이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경우 멜라노좀, 즉 멜라닌 색소를 품고 있는 주머니가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줘요. 다른 성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데 사용되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중간 산물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차단시켜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저하시켜요.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다른 미백 기능성 성분을 같이 사용하면 미백 효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 한 가지 작용보다는 여러 가지 작용이 같이 조합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시너지 성분은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정말 좋은 성분인데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단점이 강한 피부 자극입니다. 레티놀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피부 장벽 회복 효과가 레티놀의 단점인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어 좋은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상극인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부분의 성분과 잘 어우러지지만 굳이 꼽자면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10%가 넘어가는 고농도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할 경우 피부가 따갑고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질 제거를 한 날에는 5% 이하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하거나 아예 건너뛰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순수 비타민C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저 역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성분은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원리로 작용하여 미백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만 순수 비타민C는 피부 자극이 심한 성분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10%가 넘어가는 고농도의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성분을 같이 사용할 경우 나이아신아마이드의 농도는 5% 정도, 많아야 10% 정도로 사용해주세요. 두 성분을 바르는 순서는 먼저 순수 비타민C를 발라주시고 3분 이상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뒤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발라주시면 돼요. 혹시 사람에 따라 두 성분을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에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쓰셔도 돼요. 나이아신아마이드에 이어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의 보습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피지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건조함을 유발해요. 따라서 보습 성분과 같이 사용할 시 건조함을 줄여줄 수 있어 조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즉 장벽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피부 자극이 심한 성분이에요. 세콜지를 포함한 장벽 크림을 곁들여준다면 자극받은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뛰어난 보습력으로 건조함을 줄여줄 수 있어요. 레티놀의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세 번째 성분은요, 펩타이드입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펩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타이드는 뷰티 디바이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흡수는 어려우나 콜라겐을 합성하는 섬유 아세포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줘요. 이를 통해 미세하지만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름 개선의 목적에서 레티놀과 펩타이드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펩타이드는 자체적으로 강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티놀의 건조함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티놀과 상극인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각질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건데 거기에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한 레티놀을 발라준다면 피부가 완전 난리 나겠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각질 제거를 한 날에는 수분 앰플과 장벽 크림 혹은 재생 크림 정도만 발라주세요. 피부는 여러분이 신경 쓰고 관리할수록 좋아집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쓸 돈 아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